이 시간 디멘전 투자부문 송재경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뉴욕 증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오늘 엔비디아 그리고 테슬라가 증시를 이끌었던 것 같은데 네.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오래간만에 그동안 상당히 한 3주 이상 쉬었던 AI 관련주들이 그렇죠. 예, 올랐던 것이 좀 반가웠던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하신 대로 테슬라 보면 우리나라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들고 있는 1, 2등, 2등 그러네요. 주식들이 다 올라서 네. 다행이다라고 볼 것 같고요. 뭐 가장 큰 근거로는 특별한 이슈가 있었다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시장의 그 안 좋은 뉴스가 시장에서는 호재로 받아들이는 전형적인 장이었다. 그래서 ADP 민간 고용이 생각보다 덜 나왔고 ISM 서비스 지수도 안 좋았고 뭐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시장에는 오히려 금리를 낮추면서 연준의 그 금리 인하 기대감을 높이는 것이 시장의 주요한 거로 보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마지막으로 제일 흥미롭게 봤던 거는 그 월스트리트의 마지막 곰이라고 할 수 있는 JP 모건의 네. 콜라노빅이 회사를 그만두고 맞죠. 퇴사했다. 네. 이게 보통 마지막 곰, 가장 큰 곰이 시장을 떠나면 이게 과거의 경험상은 거의 이제 인간 지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게 시장에 변곡점을 주는 이제 신호일 가능성이 있어서 이거 어떻게 해석할지 저도 조금 앞으로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끝물이다. 저도 어제 그 뉴스 봤는데 뭐 기관론자의 항복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만큼 시장의 모멘텀이 좋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서 일단 뭐 지나고 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악재가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신고가를 그려주긴 하지만 그 미국의 악재는 고스란히 다른 나라, 특히 수출 중심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안 좋게 영향을 주는데 이 경기 둔화라는 측면에서는 이 중국도 만만치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슈로 중국 증시를 갖고 와봤는데 어제만 놓고 보더라도 아시아 증시에서 사실 좀 중국이 좀 부진했고 더불어서 우리나라 증시도 장중의 변동성이 좀 나타났던 게 중국 증시가 하락하면서 증시도 조금 약한 모습이었습니다. 상반기 초반만 하더라도 참 좋았는데 중국 증시 하반기에는 또 경제가 얼마나 살아날지 궁금한 상황입니다. 이게 딱 상반기를 중국 증시, 뭐 경제도 마찬가지지만 딱 하나라면 용두삼이. 용두삼이. 예, 이게 엄청 신나게 시작을 했는데 네. 예, 많이 되돌림 현상이 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상황은 그러니까 시진핑 3기 정부가 들어서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모든 게 제조업 기반의 수출에 목을 메고 있는데 뭐 일정 부분 그것이 효과를 보고는 있습니다. 지금 차트에도 나와 있지만 지난 4개 분기 동안 유일하게 개선된 것은 GDP, 그 중국 GDP 증가율 기여 중에 순수출이 우상향하고 있는. 근데 그 폭이 좀 생각보다 적죠. 이것이 이제 문제고 더 큰 사실은 소비나 고정자산 투자 같은 경우는 지난 4개 분기 동안 지속적으로 우하향하면서 네. 다 합쳐보면은 중국의 올해 5% 내외의 경제 성장률 목표가 달성될 수 있겠느냐 이런 걱정이 있고요. 여기에 이 수출 쪽도 우리가 며칠 전에도 봤지만 그 카운터 파트라고 해야 될까요? 이 미국이나 유럽이나 브라질이나 이쪽에서 무역 장벽을 계속 쌓아 올리고 있으면서 하반기 경제 성장을 수출만으로 극복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중국의 고민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국채 이야기를 했는데요. 중국 국채 금리를 보니까 2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 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대표님? 이게 결국은 특히 이제 국채 금리, 단기 금리보다 장기 금리 같은 경우는 경제 성장률에 대한 기대감, 그렇죠. 전망 이것과 궤를 같이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통 이런 것들이 장기 금리의 하락이 떨어지는 것 자체가 경제 성장률 올해 5%를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10년물 금리가 2% 초반까지 내려갔다. 엄청난 그 괴리가 있잖아요.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중국의 디스인플레이션이 명목 금리는 실질 성장률과 인플레이션의 합이라고 보통 단순하게 생각해 본다면 디스인플레이션이 엄청 심한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채금리가 지금 차트가 있지만 2002년도 수준
완전히 그냥 그 잃어버린 한 20여 년이 돼버리겠네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낮아진 것이 좀 문제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지금 과거 금융위기 이전에 최근 한 10년간의 평균도 한 3, 4%대였고 금융위기 완전 전, 그러니까 이 이후가 3, 4%, 금융위기 완전 전인 2000년도부터 2010년도 사이에는 4에서 6%대였던 거 보면 지금 2%는 미국이 지금 4% 중반인데 예. 중국이 이 큰 사이즈가 2% 초반이라는 거는 중국 정부가 상당히 좀 불편해할 만한 그런 상황이다. 근데 이건 사실은 중국 정부가 스스로 자초한 것도 좀 있다. 왜냐하면 투자를 활성화한다고 은행의 예금 금리를 강제로 다 낮췄어요, 작년에. 그래서 실제로 1% 초중반대거든요. 그러면은 누가 은행에다가 돈을 맡기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더 높은 지금 국채 금리가 있다 보니까 국채로 민간 자금들이 쏠리면서 중국의 국채 금리가 더 빠르게 내려오는 이러한 중국 정부가 좀 자초한 측면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중국의 금리가 이렇게 낮은 수준을 유지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과의 금리차 10년물 기준으로는 2%가 넘는 수준이다 보니까 미중 금리차가 벌어지면 위안화가 약세를 갈 수밖에 없고 달러를 강세로 만들고 달러 강세는 또 우리나라의 원화를 약세로 만드는 그런 악순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결국 중국의 국채가 수익률이 올라가려면 성장률이 올라와줘야 되고 성장률이 가져오려면 수출 갖고는 안 되니까 내수가 살아야 되고 내수는 결국 또 부동산이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결론으로 도달을 할 것 같은데 결국 해결책은 또 부동산을 어떻게 정부가 안정화시키고 회복세로 나타날지 그 답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맞습니다.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중국의 민간, 우리로 따지면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가계의 전체 순자산 중에 70% 이상이 부동산이에요. 그러니까 네. 좀 부동산 가격이 거의 최근 3년 동안 역성장을 엄청 기록하다 보니까 네. 투자자들이 자신감을 좀 너무 많이 잃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안전자산을 할 수 있는 국채 자금 쏠림 현상이 있다 보니까 지금 아까 봤듯이 이제 국채 금리가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결국은 소비를 되살려내려면 소비자들의 자신감을 되살려야 됩니다. 이거 보통 부의 효과, 웰스 이펙트, 뭐 자산 효과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지금 역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걸 플러스로 바꿔야 된다라는 것이 지금 상당히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부동산 부양책이 지금 1차적으로 나왔는데 그것이 효과를 보느냐인데 다행스럽게도 중국의 지금 대도시들 중심으로는 조금씩 효과가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차트가 지금 위에 노란색 선이 베이징, 중국의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큰 도시죠. 밑에는 선전, 셴젠이라고 하는 그 소위 홍콩 위에 있는 데죠. 이게 IT 그 가장 큰 대도시. 이 두 군데가 지금 2월 달 바닥 대비해서 기존 주택 거래량이 거의 2배 이상 좀 늘었다. 물론 과거의 그런 평균에 비해서는 좀 낮겠지만 적어도 지난 한 2, 3년간 부동산 침체를 겪으면서 원래 제일 무서운 게 거래량 없이 가격 떨어지는 게 주식시장에도 제일 무섭잖아요. 네. 맞아요. 오히려 거래량이 터지면서 가격이 떨어지면 그 다음 기회가 있을 텐데 제일 무서웠던 게 거래량도 줄면서 가격이 떨어졌는데 적어도 지금 가격이 떨어지긴 하더라도 거래량이 터진다는 거는 중국의 부양책이 어느 정도는 먹히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고요. 그래서 7월 15일부터 17일 삼중전 회의가 네. 삼중 전회가 지금 열릴 예정입니다. 여기서 어떤 새로운 부양책들이 나올 것이냐에 대한 기대를 충분히 갖게 하는 대목이고 또 이게 다행스러운 건 시장에 기대가 별로 없어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좀 센 좀 부양책이 나온다면 오히려 하반기에는 중국 경제가 좀 되살아날 것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7월 이 하순에 있는 중국의 이러한 주요 경제 정책을 꼭 면밀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립니다. 중국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낮아져 있는 상황이고 장표도 보여주셨지만 그렇죠. 중국 대도시의 주택 거래량이 최악의 순간에서 좀 벗어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고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미국 얘기로 한번 전환해 보겠습니다. 네. 부러울 수밖에 없는 나라인데 이번 주 들어서 최고의 순간은 아마 테슬라가 아닐까. 테슬라의 2분기 판매 실적 사실 그렇게 좋게 봐야 되느냐 이런 의견들도 있지만 뭐 평가계에는 또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대표님은
테슬라의 2분기 실적 어떻게 보셨어요? 옆에 이 테슬라 주주를 옆에 두고 맞습니다. 이런 얘기하기가 이 박지원 네. 앵커가 얼마 전에 테슬라를 예. 사겠다고 했을 때 예. 아이고, 수익이 나겠냐 했는데 엊그제. 사고 한 3일 동안 급등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황금손. 네. 예, 그래서 근데 어제 테슬라 주주를 옆에다 두고 이런 얘기를 하기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그 2분기 그 판매 인도 대수 예상보다는 좋았습니다. 네. 근데 이것이 회사가 잘해서라기보다는 시장의 눈높이가 지금 차트에 보시지만 어마어마하게 내려왔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불과 한 3개 정도 분기 동안 9개월 동안 엄청나게 눈높이를 낮춰오면서 맞춰진 그런 테슬라의 인도 판매량, 그러니까 인도 부분, 판매량 부분이 시장 전망을 빗탔다는 측면에서 이거 약간 억지 추장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게 또 사실은 작년 동분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5% 역성장 숫자거든요. 맞아요. 그런 측면에서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번 인도대수 호조된 테슬라가 24년 들어서 처음으로 발표한 자동차 사업 호재였습니다. 다만 전년 동기 대비 인도대수 감소는 여전했고요. 24년 인도대수가 23년 수준을 회복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는 모건 스탠리의 시각도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건 두 가지인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하반기 차량 판매 증가 기대해 볼 수 있는지 여부고요. 두 번째로는 판매가 전보다 증가하지는 못해도 인도 대수만큼이나 주목해야 하는 거는 2배나 늘어났던 이 에너지 저장 장치 사업이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대표님? 뒷부도 말씀드리면 에너지 정장 장치가 성장하는 건 상당히 좋고요. 엄청난 앞으로의 기대 부분입니다. 다만 현재 전체 이익을 되돌릴 정도의 사이즈가 안 된다는 거. 아직은 조만하다는 거. 이게 이제 좀 문제다. 그래서 여기는 좀 아직은 기다려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이게 지금 걱정은 뭐냐면 테슬라가 미국 특히 미국에선 전 세계적으로 그렇지만 아주 압도적인 전체 순수 전기차 시장의 6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유지해 왔었는데 올해 들어서 상황이 좀 바뀌었다. 그래서 이제 조만간 하반기로 가면 50% 절반도 아래로 내려올 수밖에 없는데 테슬라가 멈춰서 있는 게 전체적인 시장이 둔화된 이슈도 있지만 역으로 이 둔화된 시장에서도 경쟁 업체들은 오히려 대수를 꾸준히 늘리면서 지금 역전을 하고 있다. 그럼 결론적으로는 시장이 둔화되면 해도 테슬라 1등만 사실 멈춰서 있고 저 밑에 경쟁 차종들은 더 올라오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중결을 걷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하반기 내년으로 갈수록 테슬라의 그러한 시장 장악력이 약화되는 것에 대해서 우려가 분명 나올 만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기대치를 상회했다곤 하지만 판매량 자체가 둔화된 건 사실이고 그리고 보여주신 장표를 보니까 경쟁사들도 어쨌든 MS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쓸 텐데 여기서 이제 수반되는 아이디어는 우리나라 이제 2차 전지와 관련된 아이디어예요. 무슨 얘기냐? 자, 테슬라가 점유율을 늘리기 위한 가격 인하 정책을 했으면 경쟁 업체들도 사실 가격 인하라든지 경쟁력 있는 차 출시를 위해서 나갈 텐데 P 곱하기 Q에서 P단이 떨어지면서 우리나라 2차 전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수도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다행스럽게 그 사이에 이제 워낙 국내 이제 배터리 관련된 2차 전지주들이 주가가 많이 빠졌다가 테슬라의 그런 주가 상승 훈풍에 힘입어서 같이 동반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이것이 길게 놓고 보면 아직은 좀 앞이 잘 안 보인다라는 걱정이 있고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이것을 볼 수 있는 게 다운스트림이 완성 전기차, 그 위가 배터리, 저 위로 가면 업스트림으로 가면 리튬, 소재입니다. 근데 리튬의 가격과 테슬라 주가를 보면은 정확히 작년 여름 이맘때 1년 전 이전에는 테슬라 주가가 리튬 주가를 끌고 갔었다면 지금 작년 1년 전부터 최근 보면은 리튬 가격이 테슬라 주가를 좀 더 선행하는 경향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테슬라 주가는 올라가는데 리튬 가격은 여전히 지금 저공 비행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둘이 어느 순간에는 만나야 되는데 지금 보면 테슬라가 좀 너무 기대감으로 펀더멘탈에 비해서는 주가가 많이 간 거 아니냐는 걱정 때문에 이 우리나라 2차 전지의 오래간만에 그 회복, 그 회석
그 개선세가 지속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약간 걱정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테슬라 투자자들은 오는 8월 예정된 로보택시 공개 행사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를 앞두고 여러 리스크에 대해서도 저희가 연관지어서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디멘전 투자부문 송재경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